어, 워렌 남이란 필명을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고선님, 노래를 아주 잘하시던데 하느님이 본인에게 주신 노래에 집중하세요. 미국 내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이제 대화방을 통해서 이제 간접 스트리밍이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저로서는. 참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노래를 잘 부른다고 또 칭찬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언젠가도 저도 좀 제 입장을 좀 밝히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성악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 평론한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죠. 예, 성악하는 사람이 성악으로 자신의 어떤 예술 세계를 표현해야지 직접적으로 뭐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 소신을 밝힌다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초기에 제 유튜브 사이트를 보시면 주로 이 성악을 이렇게 한 노래 부르거나 뭐 레슨 하거나 하는 그러한 동영상이 주였습니다. 예, 또 제가 같이 활동하던 그 동호회 필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주였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게 이제 언제일까요? 재작년 10월부터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터졌습니다. 10월에 이제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신율의 시사탕탕이나 보고 이제 그런 정도였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을 제일 많이 봤었는데요. 그랬는데 신율의 시사탕탕을 아무리 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신의 한 수가 그때 이제 등장했죠. 신의 한 수가 그때 이제 최초로 등장했고, 서울역 집회부터 시작하는 걸 보고, 나도 저기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방송국, 목동에 있는 그 방송위원회인가요? 예, 거기 가서 이제 농성하는데 이제 들어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철 즈음에서 이제 김진태를 국무총리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그 묘안을 제가 제시해가지고, 예,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조회수가 뭐 그때는 뭐 한 번 올리면 뭐 10,000조에 50,000조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 국무총리론이 이제 채택이 되었던 거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제 제 사이트가 갑자기 그때 구독자 수도 뭐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이제 그때 그 전에도 사실 그 정치평론을 몇 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정규제 그 방송을 보고. 근데 이제 그 김진태 국무총리론이 이제 말하자면 시쳇말로 히트를 치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정치평론을 올리게 되었고, 오프라인에서 태극사랑이란 제목하에 합창단, 신문, 또 회합 이런 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그 성악을 하는 사람이지, 물론 제가 이제 성악을 집중적으로 하기 이전에
공부를 철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인텔리 계층이죠. 뭐 스스로 인텔리라 그러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철학과 나오고 이제 뭐 법률도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엉터리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고시 공부도 이제 오래 했었고 또 실무 경험도 좀 있어요. 본인의 소송도 뭐 여러 건을 해서 이 법률적인 리걸 마인드가 좀 있고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 평론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건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유튜브 활동을 하되 그 전처럼 성악 활동을 하는 거를 전 사실 원합니다. 전 사실 그런 날이 오기를 뭐 처음에 이제 이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낙관적인 생각하고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한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유튜브 열풍도 가라앉고 정치도 다시 본 궤도에 돌아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유튜브에 열광하는 이런 현상이 좀 줄어들고 다시 제자리에 잡힐 것이다. 뭐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그거의 반대쪽 방향으로 뭐 너무나 멀리 가버렸고 지금도 더 멀리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됨으로써 전 문재인 씨가 대통령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대통령까지 됐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한 1년 정도만 그러면 정치평론을 해야지 생각했던 것이 물 건너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2년차 정치평론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악적으로요, 이렇게 그 마이크에다 대고 장시간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은 성악가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성대의 건강에. 성악가의 성대는 이 성악을 하는 그런 규칙적인, 물론 소리를 훨씬 더 크게 내지만 그렇게 해야 이 성대가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정치평론을 하는 것은 잠깐 하는 건 괜찮지만 뭐 제가 하는 게 뭐 1시간 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사실 원래 계획대로 1년 하고 그만둬야지 생각을 하는 분야였고 하더라도 잠깐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좀 조성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이제 성악 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연주를 더 많이 하고 작은 무대를 더 많이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뜬다는 거죠. 뜬다는 거. 뜨는 활동을 좀 뭐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이고 그거를 하고 싶고 또 여건이 되면 아마 어느 날 그냥 그 사람은 왜 방송 요새 안 하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도 좀 있어요. 예술이란 것은 이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념 없는 예술가들이 싸구려 예술가로서 이렇게 변개해서 활동하는 이마살 찌푸리는 이번에 뭐 북한에 갔던 그 소위 예술 한다는 사람들 평양 가서 공연하고 뭐 누구야 그 김정은이 하고 뭐 뿅 가가지고 이랬던 애들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건 이제 예술이 이념을 초월한 게 아니고 초월이 아니고 그냥 이념적인
초월해서 이념을 모르는 게 아니고 초월이 안 돼가지고 이념을 모르는 거죠. 예술가가 이념을 초월하게 되면 초월했기 때문에 어느 쪽 이념을 안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문현동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많은 지금 태평TV에 미혹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가짜 진실을 깨고 진정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 활동을 하니까, 거기 이런 과정에서 우파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어떠한 그 가면, 우파 사람들도 뭐 좌파 사람들을 욕을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가면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안타깝지만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파는 좌파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 그것이 제 원래의 소신이었거든요. 그것이 제 원래의 소신이었는데, 이번 문현동 금독을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이 부딪혔고, 그러한 그 도전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우파는 좌파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저의 그 어떤 그 신념에 어떤 퀘스천이 좀 왔어요. 그건 어쩌면 나 혼자만의 신념이 아닐까. 우파는 좌파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해 왔던 그것은 나 혼자만의 신념이 아닐까. 내가 우파라면, 내가 많은 우파와 공유하고 있다면, 다른 많은 우파들도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우파는 본질적으로 좌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다른 분들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전체 우파라는 집단의 공동 요소가 되는 것이지, 나 혼자 그 신념을 갖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는 없다 그러면 그건 나 혼자의 신념이죠. 우파의 신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많은 어떤 좌절을 느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고소님 노래를 아주 잘 하시던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노래에 집중하세요 하는 이런 정말 진지한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정말 진지한 대답을 해야 되겠다. 나는 우파는 좌파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파의 신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신념이 없다면 그것은 우파의 신념이 아니고 나의 신념이에요. 나의 신념. 그럼 그건 우파의 신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개인 고선의 신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좌절을 이번에 제가 좀 겪었습니다. 우파의 본질적 우월성에 대한 어떤 그 좌절감,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냥 말로 받아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신념 갖고 있다. 우파는 좌파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걸 말로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건 말로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로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인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떠한 행동입니다. 말로는 누구도, 좌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좌파는 본질적으로 우파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는 그 사람 이념이 투영되는 그 행동을 해야만 그 사람의 그 신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나는 이 또
히로부미를 암살할 내가 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 그걸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실천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파는 좌파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그 신념이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행동들을 보면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그 신념이 좌지우지 된다는 이러한 이분들도 우파예요. 당신들이 우파가 아니다 이러면 얘기가 간단하죠. 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이분들도 우파예요. 내 다리에 어디가 염증이 생겨서 마비가 된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럼 내 다리를 자르면 내가 불구가 되잖아요.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염증을 치료해야 되고, 거기다 주사를 놔야 되고, 꼬매고, 수술하고, 이래서 내 다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나에게 오는 것은, 우파가 본질적으로 좌파보다 우월한 이념적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 신념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현동 이 사건에 대해서 미혹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과반수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유의미한 퍼센트, 의미를 줄 수 있는 퍼센트의 사람들이 열광한다 그러면 우파는 본질적으로 좌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 신념은 접어야 돼요. 근데 유관스럽게도 이번에 보이고 있는 이 태평TV에 미혹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제가 파악할 땐 유의미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은 저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 및 나의 신념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일부분은 파괴됐어요. 저의 신념이. 우파는 본질적으로 좌파보다 우월한 집단이다 하는 그 신념이 파괴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결론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그 신념을 버리자 이렇게는 할 수 없죠. 나는 그 신념을 갖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분열이라는 거죠. 우파 진영 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신념을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신념을 증명하지 못하고 미혹되는 상황으로 간다. 이 현상 자체가 우파 전체로서는 분열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파가 본질적으로 좌파보다 우월한 어떠한 우월성을 가진다는 것이 파괴되고 나면, 그러면 우파와 좌파가 동등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그 인간성의 환멸이라는 면에서는 양쪽 다 환멸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우파 앞에서만 성악을 하겠다 이러한 그 대전제가 깨지는 거예요. 결국 인간성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파와 좌파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술이란 것은 인간성 본질에 있어서 본질에 호소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노선 변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술 활동할 때 있어서는 우파와 좌파를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심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사건이 이번에 문현동 금괴 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아주신 데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어느 날 여건이 허락되고 어느 날부터
태극사랑을 이렇게 틀면 계속 연주하는 동영상만 나오고 뭐 정치평론을 잘 하지 않는 뭐 그러한 시간이 저는 좀 빨리 오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시간이 왔는데도 제가 또 계속 정치평론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이념적 도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될진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저는 이 성악 활동에 전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성대도 많이 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정치 방송을 하다 보면 때로는 흥분이 될 때가 많았어요. 사람의 성대가 많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는 흥분해서 이야기할 때.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나면은 며칠을 쉬어야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씩, 보통의 경우에는 며칠 쉬지 않고 계속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대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가 와서, 그래서, 성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성악 안 하는 것이고, 성악가도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자, 여기 이만큼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